힘들죠? 네. 조금만 참으세요. 네. 좋은 날이 옵니다. 다 참고 있어요. 아까 제가 220페이지 24번 틀린 건 2번이죠. 그렇죠? 경매 절차가 무효라면 담보 책임이 인정 안 되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매매든 경매든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한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당사자사요. 제가 이걸 없다라고 한 것 같은데, 그죠? 아이씨, 멍청하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2번 경매 절차가 무효면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반면에 경매 절차가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생기고,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은 담보 책임이 아니잖아요. 무효일 때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계약이 무효일 때, 경매나 이런 게 무효일 때 손해배상 책임이 하나 성립하는 게 있긴 있어요. 뭐죠? 담보 책임 말고 계약이 무효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근데 그거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때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별개의 손해배상이고 담보 책임 손해배상은 아니죠.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임대차. 일방이 타방에게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을 약정하고 타방, 즉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 유상이니까 담보책임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쌍무, 동시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이 문제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분료식 낙성, 계속적 계약. 그렇죠? 이게 임대차 계약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에서는 부동산 임차권 물권화 경향인 621조 임차권 등기청권하고 622조, 622조가 뭐였죠? 다른 거 말고 건물 소유 목적 토지, 다른 임대차 안 되고 딱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그 토지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를 안 해도 건물을 등기하면, 건물 소유권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갑이 아니고 제3자. 제3자가 누구예요? 새로운 토지 소유자 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622조 꼭 기억해야 되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 및 갱신. 조문 암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존속기간은 최단기간 규정 없다. 두 번째,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6개월, 1개월,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된다. 기억해야 되죠. 갱신, 약정갱신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정갱신. 자, 요건 3가지. 눈 감고. 요건 3가지가 뭐였어요? 눈 감으랬더니 또 주무실라. 기간이 만료. 그럼에도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계속. 그런데 임대인의 상당기간 일하지 않아. 그럼 법정갱신이 되죠? 효과. 전임대차와 동일조건 단 635조에 한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 보증금 제외, 담보는 소멸. 3가지 기억나시면 되죠. 그죠? 존속기간 및 갱신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하나 있죠. 건물, 식목, 체험,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죠. 기간 만료, 지상물 현존, 갱신 청구 거절당했을 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거절 못한다. 무조건 사야 한다. 그랬죠? 갱신의 간접적 강제까지.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효율하고 임대인의 의무, 현상 유지 수선 의무 기억해야 되고요. 임차인의 권리, 비용 상환 청구,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 3가지 권리 핵심이죠. 이따 문제를 보다 보면 이 권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임차권 양도 전대, 그 중에 특히 무단 전대, 그죠? 그 정도, 그 정도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1번을 봤더니 건물 전세권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일단 건물 전세권자나 건물 임차인 공이 남의 건물을 사용수익하죠. 다만 전세권은 직접 사용하는 물권이고요. 임차권은 건물 소유자에게 사용을 청구하는 채권이죠. 다만 둘 다 공통적으로 남의 물건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출한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실 거. 전세권은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어요. 하지만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비용을 나눠야 돼요. 전세권자, 임차인, 필요비 안 돼, 돼. 유익비 돼, 돼. 이렇게 돼요. 구별해야 됩니다. 기억은 유익비죠? 인정되죠? 자, 니은 건물 전세권자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 동의 얻은 부속물, 전세권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자, 건물 임차인도 임대인의 동의 얻은 부속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똑같아요. 둘 다 부속물에 청구할 수 있다. 디귿, 전세금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증감 청구할 수 있죠. 임대차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차임 증감 청구할 수 있죠. 둘 다 차임 증감 청구 있죠. 있는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전세권은요, 증액 제한 있죠. 임대차는 증액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가 있어? 그건 주택임대차고. 민법상 임대차 어디 증액 제한이 있었어요? 주택임대차고 상가건물에나 있었지. 20분의 1, 100분의 5. 그건 주임법, 상임법. 민법상 임대차에는 없어. 뭐, 콱! 예? 전세권에는 있어요.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1년 내 재증액 청구 못하고 20분의 1 증액 청구 못하고 전세권에 있는 거예요. 임대차에는 없어요. 예? 민법상 임대차에 없어요. 헷갈리지 말자 말이죠. 그래서 할 때마다 정확하게 구별해서 기억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세 개 다 인정됩니다. 답은 5번이고요. 답은 그런 차이는 있다. 2번, 1번 임차인은 필요의 상한 청구할 수 있죠? 자, 2번 임대차가 법정갱신됐어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고 그랬죠. 2번 틀렸죠. 자, 3번 나왔어요.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는 포기 특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포기 특약 2개, 원상복구 특약하고 또 하나가 이거 건물 임차인이 증축하되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을 하면 그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인을 면하는 대신 비용상청을 포기하는 약정으로 유효하다. 꼭 기억하자고 그랬죠. 3번 옳은 지문이죠. 4번 무단전대라고 돼 있어요. 자, 무단전대에서 핵심이 뭐였죠? 가장 중요한 게 을이 병에게 전대했을 때 갑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 시험점에서 제일 조심하실 게 뭐예요?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갑에게 따로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죠? 꼭 기억하죠. 그게 4번이죠. 임대인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처인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는 없다. 5번 최장 이런 거 없죠? 틀렸죠. 옳은 거 3번. 3번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거 뭐가 있어요? 해지권. 임차인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 해지권. 그죠? 임차인 의사에 반하는 보정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이 해지. 그래서 양당사자에게 둘 다 해지권 있죠? 임차권, 보증금 반환 채권, 비용 상환 청권, 부속물 채권 이건 다 누구한테만? 임차인한테만 있죠. 자, 4번, 1번. 자,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권 중에서 필요비는 지출이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청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라고 해야죠. 자, 2번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했어. 나중에 이거 임대인한테 사라고 할 수 있죠. 언제? 임대차 종료 시. 따라서 종료 전에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3번 622조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등기하면 제3대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4번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어요.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4번 틀렸죠. 갱신 청구 없이도. 자, 갱신 청구 없이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경우가 하나 있었죠. 어떤 경우?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로 소멸했을 때 이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두 가지 경우. 첫째, 기간 만료 갱신 청구 거절당한 경우. 이때는 갱신 청구해야 돼. 그러니까 틀린 거죠. 또 하나가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어. 이때는 임대인이 이미 해지 통고했으니까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이 매수 청구. 이렇게 되겠죠. 그 두 개로 꼭 구별해서 기억하자. 5번 법정갱신. 자,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 되면 635조가 적용되니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민법상 임대차. 그죠? 반면에 주택임대차는 법정갱신되면 2년으로 보고 임차인만 해지 통지. 상가 건물 법정갱신되면 1년으로 보고 임차인만 해지 통고. 그죠? 다르죠. 구별하자. 민법상 임대차는 법정갱신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 639조에서 5번 틀렸죠. 옳은 거 몇 번이에요? 3번. 자, 5번. 자, 5번은요. 보세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에 관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불리하게 약정해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임의 규정을 골라라 라는 뜻이죠. 불리할 때 효력이 없는 게 편면적 강행 규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강행 규정이 아니라 뭘 골라라? 임의 규정을 골라라.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임의 규정을 골라라. 하나 남았어요. 2번 비용 상환 청구. 대표적인 임의 규정이죠. 예?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 포기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 포기 특약 임차인한테 불리해 유리해? 불리해. 그래도 유효. 임의 규정을 고르라는 거예요. 답은 2번이죠. 나머지는 다 강행 규정. 자, 6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시 사용 임대차. 여관 숙박 계약. 여기에 뭐 적용된다 그랬죠? 비용 상환 청구 그 적용된다 그랬죠. 결국 비용 상환 청구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나 6번은 둘 다 임의 규정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뭘 고르라고? 임의 규정. 7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경우에 인정된다 그랬어요. 기간 만료 갱신 청구 거절당한 경우. 또 하나 기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대리 해지 통보한 경우. 그죠? 두 가지만 인정된다 그랬어요. 자, 이때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지상물. 자, 안 되는 거 하나.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 못한 고가의 지상물. 안 된다 그랬죠? 나머지 다 된다 그랬어요.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기존 건물, 신축 건물. 신축할 때 임대인 동의 받은 건물, 안 받은 건물. 경제 가치가 없는 건물. 임대인에게 효용이 없는 건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 다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틀렸죠. 임대인 동의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X.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상식적으로요. 매수 청구 제가 누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건물 소유자 겸 임차인이. 그런데 갑소유 땅을 빌린 을이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건물만 병한테 팔았어. 건물만. 그럼 얘는 토지 임차인이긴 해도 건물 소유자가 아니잖아. 아니니까 살아 청구할 수 없지. 그러니까 2번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을 때 그 임차인은 더 이상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안 된다니까. 원칙적으로 매수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거기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원칙. 기간 만료, 갱신 청구,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고 임대인 해지 통고했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그게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갱신 청구해야지. 4번 남았네. 임대인 해지 통고로 기간에 정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했어. 그럼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 뭐예요 이거? 지상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 무효. 강행 규정이니까. 그죠? 딱히 임차인에게 무슨 뭐 보증금이나 차임을 저렴하게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냥 원칙적 무효 이렇게 되겠죠. 편면적 강행 규정. 거기 두 번째 줄에 특별한 사정이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 보증금 및 차임을 시세보다 저렴. 그게 특별한 사정이야. 그게 있으면 유효. 없으니까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요? 또 딴 생각하시나? 또 쉬자고? 8번. 집중력이 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상물 매청권이에요. 그렇죠? 1번 형성권이죠.
의뢰 승낙 따위 필요 없습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2번 무허가 건물이어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3번 꼭 기억하자 그랬어요. 건물이 임대인과 임대인이 아닌 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다. 전부 사라 할 수는 없다. 잘 나가요. 전부 사라 할 수는 없다.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부분만. 자, 4번 채무 불이행 때문에 종료됐어. 아니, 매수 청구 못하지요. 5번 갑은 매수청권 행사에 앞서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원칙이 청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한다 그랬죠? 네, 그렇게 되어 있죠. 답이 몇 번이야? 4번이네. 자, 9번 갑은 건물 소유 목적 을의 땅을 임차하여, 사례 형태로 나온 거야. 을 소유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9번 머릿속으로 읽자마자 딱 이 그림이 떠오르는 거야. 아, 갑이 임차인 이렇게. 1. Y 건물이 무허가예요. 그래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을이 갑이 차임을 연체했네.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을이 해지 통고했네. 바로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4. 대항력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어. 그 상태, 얘가 대항력이 있어. 그 상태에서 땅이 팔렸어. 대항력이 있으니까 병에게도 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5번 갑이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어. 이게 5억짜리 건물이야. 2억을 빌렸어. 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억을 받아서 2억을 갚든지 2억을 인수시키든지 하면 되니까.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사라 할 수 있다. 5번 X. 10번 부속물 매수청구. 자, 부속물 매수청구는 누구한테 인정된다 그랬죠? 아니, 그냥 임차인이 그러면 안 되고,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 머리에 꽉! 누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 1번 X. 그죠? 아, 얼마나 쉬워. 재작년 문제야. 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거저 먹잖아,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옛날에 황정민이 얘기한 그런 상황이에요. 밥 먹으라고 밥상 딱 차려준 거야. 떠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떠먹기만. 그러니 이런 문제예요. 자, 부속물 2개만 된다 그랬죠. 임대노트 매수한 거하고 임대인의 동의받아 부속시킨 거하고. 2번. 3번 적법전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 수업 많이 안 했는데 갑을 사이에 임대차가 있고 을병 사이에 전대차가 있어. 갑이 동의했어. 적법전대차죠. 자, 이 동의받은 적법전대차의 경우에 보통 여러분이 임대인 갑이라면 전대차에 쉽게 동의해줄까? 안 해주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우리 민법은요, 갑의 동의를 유도하려고 얘한테 뭔가 메리트를 줘요. 임대인한테 메리트를 줘요. 네가 전대에 동의해줬니? 네. 아이고 착해라. 어떤 메리트를 주냐? 갑에게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병에게. 다시 말해서 갑이 병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차임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의무는 부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이 갑에게 수선을 청구하거나 비용 상환은 청구 못하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갑에게 메리트를 주면 갑은 동의를 해준단 말이죠. 그냥 동의해줘라면 안 하니까. 그래서 적법전대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메리트가 2개. 첫째, 직접 뭐 할 수 있다? 차임 청구. 네? 자, 여기서 을도 병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죠? 누가 우선할까요? 갑이 우선해요, 갑. 그게 메리트야. 갑이 우선해. 누가 우선한다고요? 갑이 우선. 그래서 병이 을에게 차임을 줬어. 근데 갑이 차임 청구 들어왔어. 이때 병은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갑의 차임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직접 계약을 한 을의 병에 대한 차임 청구보다 갑의 병에 대한 차임 청구를 우선시켜놨어요. 그게 적법전대야. 대신 갑은 병에 대해서 직접 의무를 부담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일반 임대차하고 똑같아요. 병이 갑에게 비용 상환은 청구를 못해요. 그죠? 하지만 병이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라면 부속 매청구 다
그건 당연한 거고. 왜? 어차피 얘는 부속물 청구할 수 있었잖아요. 부속물 청구할 수 있고, 토지 임차인이라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이런 건 따로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몇 번 보고 있었죠? 10번에? 3번. 적법전차이라고 되어있죠? 이게 만약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 건물 기타 공작물 전대차. 근데 적법이야. 그럼 이 전차인은 임대차, 전대차가 동시에 종료됐어. 전차인소에 부속물이 있어.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자, 이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부속물은 3개. 당연히 얘가 개입이 돼야 돼요. 네? 병이 갑에 동의받아 부속. 병이 갑으로부터 매수. 병이 갑에 동의받아 을로부터 매수. 이렇게 갑이 개입이 돼 있는 부속물에 대해서는 병은 갑에게 뭐 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3가지 잘 생각해보세요. 갑이 개입돼 있어야 돼. 병이 갑으로부터 매수, 병이 갑에 동의받아서 부속, 병이 갑에 동의받아서 을로부터 매수. 3가지. 단순히 을로부터 매수 안 돼. 단순히 을에 동의받아 부속 안 돼. 갑이 개입되어 있는 부속물. 그거를 병은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그죠? 따라서 이걸 부정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고요. 자, 5번 이때 부속물은 객관적 용도에 제공되는 거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임차인 특수목적 부속물이라고 돼 있죠. 뭐예요? 간판. 이러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틀린 거 1번. 11번 임차인 지위와 분리해서 부속물 외청 것만 팔아먹을 수는 없죠. 분명히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2번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이건 부속물이 아니죠. 부속물은 독립한 물건이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임차인이 한 시설물이 구성 부분이 되어버리면 이건 부속물 청구가 아니라 비용상환 청구로 가는 거예요. 뭘로 간다고요? 비용상환 청구. 3번 이건 안 된다 그랬죠.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지만 다만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 계약을 해지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4번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 임대인 어떤 매수 둘 중에 하나.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또 나왔어요. 건물 임차인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뭐였죠? 증축 부분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각종 비용 상환 청구는 포기하는 특약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비용 청구 못한다.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되죠. 5번 틀렸죠. 자, 12번 부속물 청구와 유익비 상환 청구.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임차인이 시설한 게 독립돼 있으면 부속물, 구성 부분이 되면 비용 상환. 그죠? 부속물 청구 강행, 비용 상환 청구 임의. 그런 큰 차이가 있죠. 자, 1번 유익비 상환 청구는 언제 한다 그랬죠?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 현존한 경우. 자, 2번 보세요. 부속한 물건이 구성 부분으로서 일체가 되어버렸어. 이건 부속물 청구가 아니라 그랬어요. 독립물이어야 된다. 독립물. 3번 부속물 청구는 임의 규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배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고. 4번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비용상환 적용되죠. 부속물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비용상환 청구.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6개월이죠. 6개월.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죠. 6개월. 그래서 오른 거 1번. 13번 갑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을 소유 땅을 빌려갖고 건물을 신축. 자, 갑은 또 나왔어요. 이 그림이래. 예. 갑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을 소유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등기까지 했네. 건물을 등기까지 했다. 뭐가 떠올라야 돼? 대항력. 그죠? 예. 자, 1번 기간이 만료됐어요. 근데 을이 갱신을 원하지 않아. 기간이 만료됐고 갑소유 건물이 있고 갱신을 청구했는데 을이 갱신을 원하지 않아. 가면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2번 을이 차임을 연체했어. 그래서 갑이 을이 계약을 해지했어.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자, 갑의 건물 청구가 적법해요. 잘 보세요. 갑의 건물 청구가 적법하면
을이 대금 지급해야 되죠. 그다음에 갑이 이 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토지 반환 및 건물 소유권 이전이 무슨 관계? 동생관계. 그런데 갑이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럼 얘는 토지 반환을 거절하면서 건물 소유권 이전도 거절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사이 그렇게 거절하고 있는 동안에 어찌됐건 갑은 건물을 소유하면서 땅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불법 사용은 아니죠. 동시이행의 항명권에 기초해서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어. 그죠? 대신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은 상환해야죠. 누구한테? 을한테. 그죠? 그래서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 받는 부담하게 됩니다. 그게 3번. 틀렸어요.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까 갑이 토지 반환을 거절하면서 건물을 계속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땅을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땅은 갑소유인데 을은 건물을 사라 그런 거지. 그죠? 갑은 건물을 사라 그런 거고요. 을은 여전히 땅을 소유하고 있고 갑은 여전히 을 소유 땅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불법 사용은 아니야.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의무는 없어. 하지만 사용 이익은 돌려줘야 된단 말이죠. 땅 사용 이익은. 4번 갑이 Y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돼서 병이 그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보세요. 갑이요. 여기에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돈을 안 갚았어요. 이 건물이 경매가 됐어요.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면 뭐도 넘어가요? 임차권도 넘어가요. 그죠?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저당권을 보면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여기서 종된 권리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 남의 땅이라면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 여기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쳐요. 그래서 건물 저당권이 실행이 됐을 때 건물 소유권을 병락받는 사람은 지상권과 임차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결국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모두 취득, 임차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은 병에게 이전이 됩니다. 5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임차권과 건물을 병에게 양도. 자 보세요. 건물을 병에게 파는 건 을의 동의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갑이 건물을 병한테 팔아. 을의 동의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기 건물 파는 거니까. 문제는 임차권까지 팔았어요. 임차권은 누구 동의 받아야 돼요? 동의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병은 을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5번. 틀린 건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 되죠. 14번 차임. 1번 뭐예요?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 목적물 일부가 임차인 귀책 사유 없이 멸실. 일단 임차인은 멸실된 부분만큼 차임이 감액되는 게 아니라 감액 청구. 그죠? 물론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 이렇게. 2번은 갑소유 물건을 을병이 공동임차. 이때 을병은 각자가 갑에 대해서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랬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정산한다 그랬죠. 이게 뭐라고? 연대채무. 고대채무가 아니라 연대채무. 어우 썰렁해라. 2번 연대하에 차임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자 3번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한 차임 증감 청구. 보세요. 1월 10일 날 임대인이 증액을 또는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했어요.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형성권이란 건 일방적으로 증액 또는 감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상대방이 이의를 하게 되면 어차피 판결 받아야 되잖아요. 법원으로부터 정당한지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소송을 가가지고 3월 10일 날 법원이 증액이나
감액 판결을 했어. 자, 이때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가 언제 생기느냐? 아까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이게 소급하는 거죠. 결국 이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은 증감 청구가 적법했는지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법하다 그러니까 청구시로 소급해서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 다음 날이 아니라 청구시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가 붙는 거죠. 4번은 차임연체로 해지됐죠? 부속물매 청구할 수 없다. 자, 5번 이기 차임연체 시 해지죠? 근데 일기연체 시 해지하기로 했어. 임차인에게 유리 분리, 무효 이렇게 되죠. 그죠? 편면적 강행규정. 비용 상환청권 빼고는 그냥 강행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임의규정이 더 있어. 뭐 등기청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임대인 동의 없이는 양도 전대하지 못한다. 임의규정이에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위반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편면적 강행규정은 이렇게 위반하게 됐을 때 3기는 괜찮아요. 임차인한테 불리하질 않아. 근데 1거는 임차인한테 불리하잖아요. 무효. 15번 갑이 자기 소유 X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여 인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임차인은 무슨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이렇게 되죠. 자, X건물이 멸실됐어요. 그럼 을은 돌려줄 수가 없게 되죠. 책임을 져야 되지. 그러니까 을은 내 잘못 아니다 라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있다. 어쨌든 건물이 멸실돼. 을의 수중에 있다가 멸실됐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야 책임져라 그럴 거예요. 이때 을이 책임을 안 지려면 뭐라 그래야 돼? 내 잘못 아니지 않냐 그래야죠. 그러니까 을이 자기에게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지. 니은 틀렸죠. 디귿 또 나왔어요. 을 임차인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갑소유로 귀속시키는 약정을 증축분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각종 비용 상환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으로 유효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죠. 자, 리을은요 우리 처음 보는 거예요. 그죠? 자,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인이 차임을 안 줘요. 임차인이 차임을 안 줘요. 그럼 임대인은 그 차임을 회수하기 위해서 임차인 물건을 경매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류해서 경매를 넣어요. 임차인 소유 물건을. 자,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고요. 땅 위에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 임대인이 그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그 차임을 회수하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 물건을 압류한다. 동산을 압류하는 경우와 부동산을 압류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어요. 동산을 압류하면요. 마치 전당포주인하고 똑같아져요. 누가? 임대인이. 질권의 효력이 생겨요. 부동산을 압류하면요. 저당권하고 똑같아져요. 이걸 각각 법정질권, 법정저당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정리해서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 동산 압류 질권,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 부동산 압류 저당권.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갑이 을 소유 동산 압류했죠. 그럼 뭐 질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리을 두 가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리을을 몰랐어. 디귿 틀린 건 분명하죠. 기억 옳은 건 분명하죠. 니은과 리을은 처음 보는 거죠. 그럼 기억은 옳은 거고 디귿은 틀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디귿 있는 거 옳은 거 고르라 했으니까 디귿 있는 거 다 빼. 2번 빼. 3번 빼. 그죠? 옳은 건 기억이라 그랬어요. 1번 아니면 5번이 답이죠. 그렇죠?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 확률을. 2개까지 줄었잖아. 그리고 이제 찍어. 혹시 모르면 그럼 1번하고 5번 찍는 거야. 여기는 운에 맡기는 거야. 근데 이러면 꼭 5번을 찍어. 이상하게. 1번은 괜히 손이 가기 싫어. 그죠? 아주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돼요. 확률을 높여나가는 거예요. 자, 16번. 동의 없이 전대죠. 그죠?
17번도 동의 없이 전대죠. 18번도 동의 없이 전대네요. 19번은 동의 없이 양도했네요. 그죠? 그러면 4개가 다 무단양도 또는 무단전대. 무단양도 또는 무단전대. 일단 법률론에서 거의 똑같다 그랬어요. 동의 안 했어. 일단 계약은 유효. 계약은 어떻다고? 유효. 대신 을은 동의를 못 받아줬죠. 병은 책임 물으면 돼요. 을에게 잘못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잘못이 없으면 담보 책임을. 그 2개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담보 책임하고 채무 불이행 책임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자, 채무 불이행 책임 생각해보죠. 채무 불이행 책임이 뭐가 있죠? 계약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예? 아니야? 우리 계약 해제 안 했나? 했는데 계약 총론에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해서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고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청구. 3개. 담보 책임은? 담보 책임은 5개. 대응남용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출제 상환, 안전물급부. 그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예요? 해제, 손해배상. 그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이든 담보 책임이든 병은 을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지. 아닌가? 저 혼자만의 뇌피셜인가? 그런 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걸 자꾸 짜내고 말이지. 자꾸 환기하고 하는 거예요. 됐죠? 예? 그렇게 하는 거야. 아우, 나는 미치겠는데 생각도 안 나는데 저 자식은 뭐 자꾸 생각하라고 그러고. 예. 괜찮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나가고 다시 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접근해야 되겠구나. 민법은요, 공부하실 때 그냥 마구잡이로 생각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 빨리 풀고 오류 없이 푸는 거예요. 그 훈련을 저와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생각 안 나도 돼? 표정 보니까 제가 볼 수가 없어, 눈을. 어우, 마음이 아파. 훈련한다 생각하시고. 자, 일단 계약은 유효해요. 책임 물을 수 있어요. 해제라든가 손해배상 청구. 2번째,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다만 둘 사이가 부부라면 갑은 해지권이 없어요. 배신행위가 아니니까. 그리고 갑에 대해서 병은 불법점유라고 그랬죠. 물건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게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을은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니까 첫째, 갑은 병한테 나한테 반환하라. 2번째, 병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지했을 때는. 만약에 해지하지 않았다면 을이 여전히 임차인이니까 갑은 병한테 을에게 반환하라. 그죠? 또 하나, 해지하지 않았으니까 갑은 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니 병에게 또다시 추가적으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꼭 기억해야 되죠. 그거예요. 그거. 보겠습니다. 그럼 16번.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했다. 1. 갑을 사이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 이 계약이 종료됐어. 당연히 전차권도 소멸. 계약이 종료되건 말건 무단이니까 병은 갑에게 전차권 주장할 수 없지요. 그죠? 자, 요 1번은요. 적법전대차에서 옳은 지문이에요. 1번은 뭐에서 옳은 지문이라고요? 적법전대차. 아까 적법전차에는요. 자, 다시 한번 적법전대차. 갑이 을에게 임대, 을이 병에게 전대, 갑이 동의. 일단 갑에게 메리트가 있다 그랬죠. 갑은 직접 차임 청구할 수 있고 대신 직접 비용 상환 의무라든가 수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갑이고요. 그 다음에 병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갑을이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갑을이 그럼 임차권 소멸하죠. 을이 임차권을 포기하거나 그럼 임차권 소멸하겠죠. 그래도 전차권을 소멸하지 않아요. 이 전차인의 전차권 존속을 보장해요. 그래도 갑에게는 불이익이 없어. 왜? 갑은 이미 뭐 했으니까? 동의했으니까. 갑이 동의했으니까. 병의 전차권을 보장해 주라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가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그 해지 사유를 얘한테 알려주도록 하고 있어요. 통지. 그래야 병도 마음의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적법전대차의 경우에 얘를 보호하는 장치가 4개가 있는데 그중에 부속매수하고 지상매수는 당연한 거고 어차피 임차인도 행사할 수 있었던 거니까 그거에다가 2개 갑을이 합의 해지하거나 을의 임차권을 포기함으로써 을의 임차권이 소멸하더라도 병의 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2번째, 어떤 이유에서 갑이 을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어. 그 이유를 병에게 통지하란 말이죠. 그리고 통지가 병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부동산이라면 6달, 동산은 5일 지나야 전체권을 소멸하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적법전차인 보호장치. 그러니까 1번이 적법전대차야.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병이 을에게 차임을 줬어요. 근데 갑이 차임 청구 들어왔어요. 병은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갑의 차임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적법전대차. 2번도 적법전대차. 2번도 무슨 전대차? 적법전대차. 3번 갑은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에서 보세요.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을과의 계약이 존속하죠? 그러니까 병에게는 뭘 못한다? 부당이득,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3번이 답이죠. 그죠? 자, 4번.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 사유를 뭐예요? 병에게 통지, 적법전대차. 4번도 적법전대차. 자, 5번. 전대차가 종료됐을 때 병은 갑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전대차? 적법전대차. 3번을 뺀 나머지 1, 2, 4, 5 다 적법전대차예요. 근데 지금 무단전대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옳은 건 3번 하나 이렇게 되겠죠. 됐죠? 17번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 1. 일단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을과 병이 부부라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번 을은 병에게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다. 3번 을병 전대차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갑, 을 간의 계약은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계약은 존속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또 나왔어요. 4번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갑은 병에게 차임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임대인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게 있어서 건물 소부분 전대. 이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의 일부를 전대했을 때는 임대인 동의받을 필요가 없으니 갑은 해지할 수 없다. 해지권 없다고 그랬죠. 18번 갑 소유 X 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전대하였다. 역시 무단전대. 그죠? 계약은 유효하죠? 또 나왔어요. 2번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갑은 병에게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또 3번 존속하는 동안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2번, 3번.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4번 을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보존 등기를 마친 후에 정의 토지 소유권을 시켰어. 자, 을이요 건물을 지어서 등기를 했대. 그럼 뭐가 인정돼요? 대항력. 그 상태에서 땅 주인이 바뀌었어. 을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새로운 토지 소유자 정에게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한번 틀렸죠. 앞에서 나왔었잖아. 5번 그런데 을이 X토지 신칸 건물을 소유권을 팔았어. 무한테. 을은 더 이상 건물 소유자가 아니야.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사라 할 수 없죠. 틀린 거 4번. 19번 역시 무단전대. 갑이 을에게 건물을 임대, 을이 갑의 동의 없이 건물 양도군요. 임차권 똑같아요. 을은 갑동의 받아들일 의무가 있죠. 자, 을병사의 계약은 유동적 무효다. 뭔 개소리야. 유효지. 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또 덜렁. 아이고 반가워. 그러면 안 되죠. 무효죠. 유효죠. 유효. 자, 3번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차임 청구할 수 있고. 4번 병과 을이 배우자래. 그럼 갑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야. 갑은 해지할 수 없고.
만약에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서, 자, 갑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권 양수. 자, 그럼 약간 전대차하고 달라요. 잘 보세요. 임차권 양도했어요. 동의했어요. 그럼 갑을의 계약이 뭘로 바뀌어요? 갑, 병으로 바뀌어요. 그죠? 즉, 임차인이 바뀌는 거야. 을에서 병으로. 그런데, 그 전에 얘가 한 달분 차임을 연체한 게 있어, 갑에게. 그걸 얘가 승계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문제죠. 승계하느냐, 안 하냐. 다시 말해서, 을이 임차권을 병에게 팔기 전에 갑에게 연차인 차임에 대해서 나중에 갑이 병한테 야, 기존에 을이 한 달분 연차한 게 있어, 내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승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병은 양수 이후의 차임만 책임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병이 을이 기존에 연차한 것까지 물론 승계하기로 특약을 할 수는 있죠. 그게 아닌 한 갑은 병에게 을의 기존 연체 차임을 청구할 수 없어야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발생된 을의 연체 차임 채무는 병이 승계하는 특약이 없는 한 병에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2번이 틀렸고요. 20번.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을이 병과 전대차. 자, 적법 전대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갑의 메리트. 차임 청구가 우선한다. 직접. 따라서 병은 을에게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갑의 차임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뭐 예외는 있어요. 근데 예외는 너무 어려서 잘 안 나와요. 원칙이 못한다. 두 번째, 갑은 병에서 직접 의무를 부담하진 않는다. 두 가지. 비용 상환 의무하고 수선 의무. 그죠? 여기 갑에게 인정되는 메리트 두 개. 그 다음에 병을 보호하는 장치. 첫째, 갑, 을이 계약을 합의해지. 을이 임차권을 포기. 그럼 임차권 소멸하지요. 그래도 병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아. 존속보장. 두 번째,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 통고. 에? 그 사유를 누구에게? 병에게 통지. 그리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부동산은 6달, 동산은 5일이 지나야 임대차 소멸, 전대차도 소멸.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을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해서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병에게 사유를 통지할 필요가 없이 즉시 해지. 네? 예외. 왜 그럴까요? 얘가 차임을 안 주고 있다. 얘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을은 얘로부터 차임을 받아갖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차임을 안 주고 있다는 건 얘도 안 주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둔 거예요. 우리 대법원은. 그러니까 얘가 차임 연체로 해지하면 굳이 병한테는 그걸 알릴 필요가 없이 해지가 되는 예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얘가 건물 기타 공작물 전차인이라면 나중에 임대차 전대차가 종료됐을 때 뭐 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원래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었잖아요. 전차인도 인정되는 거예요. 자, 이때 부속물은 세 가지 중에 하나. 갑의 동의 받아 병이 부속. 임대인 동의 받아 전차인이 부속. 임대인 으로부터 전차인이 매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 으로부터 매수. 세 가지. 마지막으로 이게 토지 임대차. 그것도 건물 소유,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임대차, 전대차가 동시에 기간이 만료. 전차인소에 지상물이 남아있을 때 임대를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렇게 적법 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4가지가 있어요. 네? 보겠습니다. 1기업. 갑을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돼도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름 보세요. 병은 을의 동의 얻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에이 참. 갑이 개입돼야 된다니까. 갑의 동의. 갑으로부터 매수. 갑의 동의 받아 을로부터 매수. 그냥 을의 동의 안 돼. 그냥 을로부터 매수 안 된다니까. 머릿속에 생각하죠. 이거 그림 보고 생각해. 얘가 개입해. 임대인이. 너무 소리 질렀나? 네. 부드럽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
3개. 그냥 임차인 을로부터 매수. 안 돼. 그냥 임차인 동의받아서 부속. 안 돼. 니은 X. 자, 디귿. 병이 원래는 을에게 반환해야 되잖아요. 갑에게 직접 반환하면 돼요. 그럼 병은 을에 대한 반환 의무를 당연히 면하겠죠. 그게 디귿. 틀렸네? 병이 건물을 갑에게 직접 반환하면 병은 을에 대한 민도 의무를 면한다. 이렇게 되죠. 자, 리을. 을이 이익 이상 차임을 연체했어.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지했어. 이거는 병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리을이죠. 통지 없이도 해지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21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임의규정 고르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 임의규정 비용상환청권이 있었죠. 포기특약 유효. 그리고 등기청구권. 또 하나, 임대인 동의받아 양도전대도 임의규정. 그리고 동의 없이 양도전대할 수 있다. 유효.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결국 임의규정 고르라는 거야. 뭘 고르라고요? 임의규정 골라라. 2번에 차임감액, 3번에 건물매수, 4번에 부속물매수,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다 강행규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당사자세에 위반하더라도 유효한 거, 임의규정인 거 3개, 비용상환 청구, 임차권 등기 청구 621조, 마지막으로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권 양도 전대 3가지 무슨 규정? 임의규정.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규정. 기억합니다. 22번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거지 같은 문제. 노트 보세요. 문제 자체가 알쏭달쏭 이렇게 돼 있죠. 문제 자체도 잘못 냈어요. 1번의 차임감액 청구권은요, 불가항력적 멸실이에요. 그죠? 임차인의 차임감액 청구가 뭐예요? 목적물 일부가 불가항력적 멸실. 따라서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아요. 그죠? 과실이 있으면 인정이 안 돼.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 그러니까 3번도 과실이 있으면 인정이 안 돼. 자, 4번 이행불능은 뭐예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거야. 채무불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채무불행이 뭐예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채무불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채무불행, 과실에 의한. 5번은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의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매수 청구권은 2번하고 5번은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2번하고 5번 매수 청구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2번하고 5번이 인정되려면 임차인에게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고의과실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1번, 2번, 3번, 5번은 과실이 없어야 돼. 임차인에게. 그죠? 1, 2, 3호는요,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어야 인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임차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인정되는 거예요. 4번은 채무불이행 것 자체가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 이게 채무불이행 책임이에요. 다시 한번. 1번, 임차인의 과실이 있으면 안 돼. 2번, 역시 안 돼. 3번, 안 돼. 5번, 안 돼. 1, 2, 3, 5번.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어야 인정이 돼요. 근데 문제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1, 2, 3, 5는 제껴야 돼요. 문제가 4번이야. 근데 4번은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돼요. 결국 이 문제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문제예요. 문제 자체가 뭐랬어요?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라고 돼 있잖아요. 잘못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의를 신청했는데 안 받아줘서 거지 같은 것들이. 으이씨, 거지 같아. 그래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서 만자를 생략하고 답을 4번으로 고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떨어져요. 한번 욕 처먹으면 잘 안 내요. 그러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잠시 쉬었다가 민특법, 주민법, 상위법 좀 보겠습니다.